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의 자랑스러운 흑역사 만들기란 이야기를 나눠볼 강사 김임정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저는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글쎄요.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지만 모두가 성공한 삶을 원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성공한 삶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가 실패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9%의 실패가 1% 성공을 만든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1%의 성공을 원하시면서 어쩌면 99%라는 실패의 과정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요, 현재는 과거의 어떤 과정에서 지금 만들어진 걸까? 그리고 현재 나는 성공은 아니지만 99%의 흑역사라도 쓰고는 있는 건가? 또 지금의 시간이 성공은 아니라고 해도 빛나는 흑역사를 쓸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2월 14일은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월 14일은요? 화이트데이. 예, 맞습니다. 그럼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죠? 예, 빼빼빅데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런데 10월 13일은 과연 무슨 날일까요? 네, 실패의 날이라고 합니다. 2011년부터 핀란드에서 만들어진 날인데요. 지금은 30여 개국에서 실패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실패의 날은 오로지 실패만을 위해서 있는 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동안에 지나온 시간들 중에서 실패한 과정을 같이 공유하고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느낀 점들을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꽤 괜찮은 날이죠. 자, 여기에 거절당하기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한 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 미국의 테드 강연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지아 장이라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이 중국인은요, 왜 테드 강연까지 나가게 됐냐면요,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 진학도 여러 번 실패 끝에 졸업을 하게 되고요. 더욱이 회사에 들어가서는 컴퓨터를 못한다는 이유로 또 퇴직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번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좌절감에 빠져 있다가 이분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1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거절을 당해보자. 그래서 일부러 100일 동안 거절당하기라는 주제로 본인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거절을 당할 때는요, 마치 식스센스에 나오는 소년처럼 벌벌벌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는 거절이 일상이 되어 있고요. 그걸로 통해서 거절 가이드라는 그런 직업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여기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25,000번의 실패를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 25,000번의 실패를 했다면 이분이야말로 실패의 아이콘 아닐까요? 과연 이분이 누굴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예, 이분은 바로 과학자인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기까지 25,000번의 실패를 거듭했는데요. 이때 기자가 말을 하죠. 와, 25,000번이나 실패를 하셨네요, 박사님. 하고 말을 하자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5,000번의 실패요? 저는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5,000번에 안 되는 이유를 찾았을 뿐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생각이죠? 또 여기 불우한 인생을 산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9살 때 강간을 당하고요. 미성년자 때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되고요. 또
14살 때 사산아까지 출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요, 지금 그분은 그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궁금하시죠? 자, 이분은 바로 미국 터크계의 여왕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갑부에다가, 그리고 미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3위에 올랐고요. 세계를 흔드는 10대 여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흑역사 중에서도 흑역사네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토크쇼의 여왕이 된 데에는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도 힘든 흑역사가 많은 힘을 댔다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 한 명의 인물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가지 못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뱃사공부터 페인트공까지 안 해본 일이 없던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노예 해방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용기를 갖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오늘 또 사수 끝에 여러분 글쎄 요새 재수는 필수라고 하던데요. 이분은 사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2번의 학사 경고를 통해서 과까지 또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나와서는 5번의 회사를 옮기시게 되는데요.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이 5개의 회사가 모두 도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오를 때 친구들이 놀렸다고 해요. 너가 유학 가는 그 학교도 혹시 문 닫는 거 아니니? 이렇게요. 자, 이분이 과연 42세 때 학자가 되어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이분은 지금 동아대학교에 학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사를 통해서 와, 많은 흑역사를 썼구나 라는 거를 알고 이제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 동아대 총장님께서 아주 그 후배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실패? 그거 원래 하는 거야. 이렇게 제자분들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어릴 적 꿈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혹시 변호사, 판사, 이런 법조인이 되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위험할 때 도와주는 소방대원? 또 사람을 구해주는 의사 선생님? 근데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계신가요? 물론 이루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 저의 꿈도 여기에 있는데요. 대표적이기 때문에 저의 어릴 적 꿈은 바로 변호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교육을 하는 강사가 되어 있죠. 네, 그렇다고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꿈에서는 제가 실패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뒤돌아보니요. 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과를 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법학과뿐만이 아니라 사법고시를 치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흑역사는 저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꿈과 여러분이 지금 지내는 과정 속에서의 그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꼭 직업적인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세요?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경제적인 풍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나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를 경험해 보시고 어떤 도전을 해보셨나요?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거. 그리고 또 가족들의 심리적인 상담처럼 여행을 주기별로 가신다던가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시나요? 또 직장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외부 유료 강의를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고 계시나요? 또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과연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어떠한 관심은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흑역사를 내가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재무 설계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업 어떠세요? 힘드시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시장이 너무 다변화되어 있고요. 뭐 방카슈랑스다, 다이렉트라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하셨더랬죠? 네. 그런데 한번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안 되는 과정을 여러분 흑역사로 만들고 계시나요? TA 30명 거절 당하기, AP 30명 거절 당하기, OT 30명 거절 당하기, 클로징 30명 거절 당하기 프로젝트 해서 한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절 가이드가 된 지하장처럼 30명 거절 당하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흑역사를 멋지게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던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실험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절을 당한다는 건 실패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이 거절의 이유를 또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빛나는 흑역사를 한번 다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내가 왜 이 일을 택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일을 택했었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현재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흑역사는 쓰고 있는지 안 쓰고 계시다면 빛나는 흑역사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